오른팔들도 결국은 사람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제 그릇이 빼앗길 위기에 놓이자 결국은 권력자인 윤석열을 배신하고 나섰습니다. 장재원의 행보가 가장 재밌습니다. 윤석열도 이제는 뒤통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여당 나팔수이자 오른팔인 김기현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당 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 중심에는 장재원이 있습니다. 혁신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불출마, 험지 출마 공고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장재원도 포함입니다. 장재원은 현재 지역구 출마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고 김기현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인류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대상자로 지목되며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장재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일정 영상을 공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즘도 장재원이 험지 출마하라 했어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거취 압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라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본인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을 확인 사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은 바뀌지는 않아도 바뀌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 의원들이 그것도 오른팔들이 나서서 변화하는 척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윤석열이 바뀌는 척도 못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장재원은 수천 명이 모인 외곽 조직 행사에서는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멍청한 김기현도 입장은 비슷합니다. 혁신위를 향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윤석열한테 뭐가 필요한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나 봅니다.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하라고 경고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직도 모르나 보죠. 윤석열도 이제는 포기 상태인가 봅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던 것들을 추진하기로 선포해버린 건데 내용을 보면 아주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윤석열이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에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건데 개인에게 담보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갚는 기간도 개인은 무조건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년이고 이마저 상호 협의하면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개인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은 아무래도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은데 어떻게 갖게 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본인 고집대로 하겠다고 대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맞을 매는 먼저 맞아야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밝힌 겁니다. 앞뒤 안 재고 그 어떠한 치밀한 연구와 조언도 없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추진하겠다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당연히 언론 탄압일 겁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첫날 주요 뉴스 앵커들이 예고 없이 교체됐습니다. 주요 시사 프로그램은 방송 당일에 편성이 취소되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하루아침에 모두 벌어졌습니다. 취임 다음 날은 사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전면분식 개편에 KBS 직원들은 모멸감을 느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박 사장의 사과가 선거 검증 보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런 식으로 총선에서 이기고 싶어서 발악이라도 하는 걸까요? 어제 KBS 내부 게시판에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글을 쓴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사교양 PD로 알려졌는데 시청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회사의 메인 뉴스 앵커가 하루아침에 잘려나가고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돼 예정이었던 재방송이 나가는 작금의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느끼냐라며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방송을 제작하는 구성원의 존재 자체를 질밟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비판이죠. 이어 조용히 프로그램 만들어 온 내가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PD인가 싶어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교체, 프로그램 편성 취소 사태에 대해 인사권을 부정하지 않지만 합당한 절차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을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S를 개혁하겠다는 일성이 초라할 만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행자 교체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0년 이상 제작 현장에서 일한 PD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앵커, 진행자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처사라는 겁니다. KBS 보도, 제작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보도, 시사, 라디오 현장에서는 개별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자기 검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유치를 볼 상황인데 당연하죠. 사장이 든 예시가 주로 한쪽에만 불리한 보도라 마치 가이드처럼 보이고 있어서 대놓고 편파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편성 규약, 단체 협약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만든 장치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박민 위에 이동관, 이동관 위에 윤석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진짜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반대했다면 진작에 그만하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5.16 쿠데타 이후 처음 사태에 버금가는 박민의 방송 KBS가 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개탄스러운가요? 윤석열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 중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이 가장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민주당 등 야권, 시민단체, 언론이 모두 뭉쳐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 사장 체제와 보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고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저지른 만행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르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당황스럽다. 집권하면 언론 장악에 주구가 된다. 매끄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오롯이 국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국민의 방송으로서 KBS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말이 바뀌고 방송국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어디에 치우쳤다는 말도 듣지 않도록 경영해달라는 국힘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박민은 대답만 했고 정작 현실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시원하다고들 난리인데 대체 뭐가 시원한가요? 상대 진영 출연자, 상대 진영 경영진을 향한 집단 린치, 과반 넘는 침묵하는 다수가 피해자인데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치 집단도 그들 다수를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네 편을 죽이고 내 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절차를 지키고 기회를 주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모르게 앵커가 교체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분이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걸 언제까지 국민들이 납득해 줄 거라 생각하는지도 의문입니다. KBS는 아무런 내부 절차도 검토도 없이 사장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방송사인가요? 윤석열의 즉흥적인 날림 정책 때문에 나라 기능이 엉망이 된 것도 모자라서 정권 낙하산 사장도 KBS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 뻔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도 언론이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만든 언론이 총선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